적어도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지금 조정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딴 건 모르겠고 좀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조정 받았다가 마음 편한 건 실적. 근데 작년 대비 실적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것들. 그리고 소외가 됐을 때 올라오는 것들이 되겠죠. 이제 12월 FOMC가 남아있죠. 그거 외에는 뭐 큰 어떤 이슈는 안 보이긴 하는데, 근데 이거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그게 이제 또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게 뭔가 매파 발언. 지금 사실 파월의 지난번 발언이 매파 발언이었다. 이런 또 새로운 해석이 막 나오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미국도. 정말 재밌는 게 시장이 오르면은 저기 비둘기 발언이었다고 하고 또 빠지면 사실은 여러 번이 매파 발언이었다고 하고요. 저는요 그때 파월의 발언은 기존에 올랐던 증시를 살짝 식혀줄 수 있는 파월 다음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열어보더라도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었고요. 경제지표가 유지되는 한이라는 표현을 좀 썼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얘기 항상 얘기를 했었고요. 그 전제되는 한 우리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조금씩은 우리 유지하겠다, 고려하겠다. 금리 인상 얘기도 살짝은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한 몇 달 전까지 했었던 얘기랑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한 건데 그 다음부터 그 발언이 12월 14일 FOMC 있기 전까지 2주 동안의 마지막 발언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 연준 위원들이 2주 동안 얘기를 못 해요. 그 블레이가 귀관이고, 그건 중간에 뭘로 확인할 수가 있냐면은 아시다시피 중간 지표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정인 지표는 주말에 금요일 날 있을 고용지표입니다. 그 고용지표가 뭐 이제 단위당 이제 임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 실업자 수, 취업자 수 데이터가 나올 텐데 그거를 또 해석을 하려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거 자체도 시장이 조정 나올 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시장 오전에 올랐다가 빠질 때 왜 빠졌는지 시황을 막 읽어봤더니 시황에 고용지표 발표에 따른 경계감 이런 얘기는 꼭 있더라고요. 네. 빠지면 고용지표 발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적어도 만약에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지금 조정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는 지금 저희가 벌써 며칠 남았지 않습니까? 지금 금요일까지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며칠 동안에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두에 생각을 했던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이슈와 미국 고용지표 발표와 14일에 있을 FOMC까지 기간 동안엔 어떻게 볼까요? 약간 시장이 안 좋다면은 시장이 조정받을 수 있는 거리로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막상 그거 내면에는 우리 증시의 특성이 좀 있었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 입장 봤을 때는 좀만 쉬었다 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겁니다. 계속. 네. 그래서 그게 좀 빨리 좀 분위기가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FOMC 이후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FOMC 이후에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막상 주말 사이에 우리가 내용 보시면은 파월 발언 이후에 없었던 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내년 3월 달에 그 금리 인하할 수 있는 퍼센트가 25bp가 없었던 확률이 30%탁 나왔더라고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는 이렇게 시장에서 받아들인다까지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또 뭐 어떤 식으로 생각이 되냐면 금리 인하기에 어떤 전략을 펼칠까 이것까지는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지금 당장 오늘 시장 혹은 내일 시장이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려워졌더라고요. 하루 이틀 동안. 그래서 요 매매가 좀 쉬워지고 이런 시장을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FOMC 회의 이거 이후 혹은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변수는 없는 거죠. 현재 시점에서는.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린 홍콩. 예, 홍콩이랑 중화권 증시들이 지금 계속 오늘 문제되니까는 아까 나온 뉴스 보니까 차이신 지표가 51.몇으로 좀 좋아졌다. 최근 몇 개월 만에.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던데. 그것까지는 근데 이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그 나오더라도 반등이 안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아니 낙폭이 조금 좁혀지긴 했어. 아까 2점 막 뭐 이러던데 네. 2.5 막 이걸로 봤었는데 저는 지금 그래도 한 1.6, 예. 1.9
뭐 이런 식으로 좁혀지긴 했으니까 근데 큰 영향은 없는 거지. 이게 네, 반대 저 플러스로 전환되기 지금 전까지는. 그 시장은 그걸 바라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뭐 해외 증시도 봐야 되고 좀 머리가 많이 아프죠. 그런데 매크로 봤을 땐 괜찮습니다. 유가도 빠져 있고요. 10년물 국채도 4.2, 4.3입니다. 그러니까는 10월, 9월 달에 시장을 눌러서던 악재는 어느 정도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으니까는요. 일단 좀 시장에서 참여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은 딴 건 모르겠고 좀 멘탈 관리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예, 그러니까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힘들어요. 지금 결정을 해야 될 게 들고 버틸 거냐 아니면은 일단 손절하고 혹은 뭐 수익 실현하고 네. 다시 매수를 노려볼 거냐 이거겠지 지금. 저는 여기서 드리고 싶은 조언은 예를 들어 나 1,000주를 들고 있어요.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수익 중이에요. 근데 어제 그제 수익이 너무 아까운 거죠. 그래서 한 100주만 한번 팔아보세요. 그럼 마음이 또 달라져요. 지금 물론 저도 압니다. 웬만한 투자자분들께서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끝까지 들고 갈 수익이 난다. 그리고 큰 수익을 보셨으니까 이해를 하는데 그런 큰 수익을 냈을 때 시장 환경이 연말엔 별로 없었거든요. 연말에는 버티다가 터진 걸 많이 봤지 이거를 연말에 끝까지 버텨가지고 1월, 2월, 3월 넘어가 이것보다는 차라리 1월 넘어가서 새 판을 짜신 분들이 조금 더 잘 됐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연말이 안 좋다 이를 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공부도 해야 되고 시장 참여를 해야 되는데 조금은 현금을 좀 마련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 어쨌건 뭐 가지고 있는 주식을 내년까지 계속 들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렇게 주식들이 많이 빠질 때 리밸런싱을 좀 할 것이냐 종목 교체 고민들을 할 텐데 지금 좀 괜찮은 종목이 어디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주도주가 무너지고 네, 있으니까. 주도주가 무너지고 있고 그나마 살아있는 걸 좀 뽑아봤거든요. 뽑아봤는데 어차피 그래도 해볼 만한 쪽이긴 합니다. 우리가 기억을 해보시면은 오늘 최근 장에서 중소형 화장품을 많이 입고 있었거든요. 화장품 쪽에 잉글우드랩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CNC 인터 이런 쪽도 지금 안 무너졌어요. 아. 오히려 왜냐면은 최근에 어쩌면 우리가 한 8월 달까지 중소형 화장품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도했다가 빠졌다가 별로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안 빠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실적은 솔직히 이런 종목들 레포트 열어보시죠. 그냥 사고 싶어집니다. 워낙 좋아요. 실적이. 내년 물량까지 충분히 답보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이 회사도 상장하고 한 8년 만에 이제 네. 빚을 보기 시작하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때는요. 그때 뭐 이런 종목들을 우리 봤을 때 안 쳐다봤어요. 작년까지는. 그치. 정말 안 쳐다. 그냥 색조 화장품 이러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까지 성장을 해가지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물론 회사의 전략이 먹힌 것도 있습니다. 잘한 것도 맞는데 트렌드가 바뀐 거죠. 글로벌 트렌드가 리오프닝이 되고 그리고 기타 K 엔터가 화랑이 되면서 우리 아이돌을 따라하게 되면서 이런 식의 폭발적인 성장세가 나오고 있는 거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야, 중이고요. 이게 실적을 보니까 잉글우드랩이 네. 작년도에 1,500억의 매출에 99억 흑자였는데 올 1, 2, 3분기 것만 해도 지금 한 1,500억 가까이 매출이 올랐고 한 1,400, 그렇지 한 1,450억 정도 올랐고 수익만 해도 110억 거의 200억 가까이 나왔네. 잘 나와요. 영업이익이. 계속 잘 나오고 있어요. 3분기까지만 해도. 열면 서프라이즈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느낌을 받는 비슷한 섹터가 또 있죠. 의료기기 쪽. 의료기기. 네. 이번 오늘 의료기기 뭐 저기 종목별로 좀 틀리더라고요. 이제 클래시스라든지 비올 이런 그쪽인데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어요. 네, 많이 받았는데 받았어요. 저는 이게 종목을 섹터를 볼 때 비슷한 결이거든요. 이게 어쨌든 실적이 좋아지는데 여기서 그 종목들이 안 가는 논리는 뭐냐면은 그겁니다. 피크아웃입니다. 피크아웃. 근데 과연 그 섹터가 피크아웃 쳤느냐 안 쳤느냐 이건 아직은 우리가 확인을 못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조정 받았다가 마음 편한 건 실적. 근데 작년 대비 실적 계속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일종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지금 최근에 움직였었던 온디바이스 이런 종목들이랑은 좀 결이 다른 거죠. 그리고 좀 이런 거 있을까요? 제주반도체 온디바이스 쪽이거든요. LPDDR5 로우 파워라 그래서 저전력 반도체 설계하는 쪽인데 오늘도 플러스로 끝나긴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매매하는 우리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쪽 MPU 쪽이죠. MPU 쪽 이런
어쨌든 온디바이스 A로 파생된 이쪽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장인데. 그러니까 이쪽은 대장이 아직은 안 묻어있는 게 몇 개 있으니까. 아까 리노공업도 살짝 보여드렸고 아무 있으니까는 이쪽에 조금 돌려야지 시장에서 해볼만 하다라고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시장 판단은요 딱 한 가지 주도주가 명확히 살아 있는데 그 중에서 크게 깨지지 않고 버티다가 그것이 살아나면 다른 쪽으로 오니까 뻗쳐나갈 때 아 드디어 시장이 살아났다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뭐 일단 이런 섹터를 좀 보시는 게 매매를 하진 않더라도 한번 보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이 봐야지 내게 오르거든요. 얘 올라야지 내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이 무너질 때 버티고 오히려 상승하는 요 종목들 이게 오히려 좀 더 좋을 수 있다. 그렇죠. 일단 그 종목들이 살아나야지 그 다음에 좀 깨졌던 종목들이 살아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세입니다. 매수세. 하나 저희가 매매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기 살아난다. 저기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하나 살아난다라고 저희 외침이 투자자들의 생각이 그럼 안 오른 건 뭐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을 찾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하나의 교집합처럼 뭉쳐져서 시장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주라든지 기존에 실적이 되는 섹터의 존재 여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또 강조시켜 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오늘 좀 특이하게 본 게 이게 장이 쉴 때 뭐 이쪽이야 뭐 그 중성 화장품이야 실적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바이오 쪽이 좀 살아납니다. 근데 바이오도 많이 쉬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내년을 봤을 때 좀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신약 글로벌 성과 도출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몇 개 있어요. 네. 그것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어요. 뭐 다 많이 얘기하실 겁니다. SK 바이오팝. 오늘 좀 올랐죠. 네, 오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보면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올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할 수도 있지만 요 구간이요. 한 달이에요, 대표님. 그러니까는 시장이 이때는 잘 안 쳐다봤던 거죠. 그러다 오늘 쉬니까는 아 그래도 바이오가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큰 섹터들이 좀 움직이는 중인데 오늘 보면은 이런 것들 한미약품 이런 식으로 제약 쪽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최근 어떤 유한양에 다 그래도 한 라이센스 아웃이 기대되는 것들이죠. 그리고 한올바이오 실체 없는 것들은 좀 말씀을 안 드리고요. 사실은 제약이 나오면 또 오늘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제 그 중국 폐렴. 그 관련주들이 좀 네. 꿈틀거린다고 장중에 그러면서 이거 뭔가 또 이슈가 있나 네. 이런 얘기를 좀 나누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냥 얘기 드릴게 테마성은 맞고요. 테마성은 맞고 오늘 두세 개 그래 경남제약은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경남제약은요 이거 올라갈 때요. 요때 왜 올라갔는지 기억하시는 분 우리 가족분 계시나요? 이게 이때 빈대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냥 뭐 붙이면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건 저도 이해하는데 주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이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조금 그냥 뭐라 그럴까 일종 이유가 어느 정도는 이유로서 그냥 붙여지는 느낌이 좀 드는 거고 뭐 오늘 한 두세 개 정도 상한가 쳤고 오후에 좀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그런 섹터는 철저하게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만 그 이주연 대표님 잘 아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좀 단기 트레이딩 위주로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우리가 좀 전에 우리 말씀드린 한올바이오라든지 유한양행 뭐 SK바이오 이런 류들의 경우는 뭐냐면은 조금은 내년을 기대할 수 있는 라이센스 아웃 기대감이라든지 혹은 뭐 흑자라든지 매출 증가 이런 것들이 기대되는 것들 중에서 좀 추린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안에 종목 뽑는 것도 좀 말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추세 좋은 건 레고캠이에요. 레고캠바이오. 레고캠바이오도 최근에 꽤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매매하실 때 좀 빠졌을 때 매수 올랐을 때 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생각하시면 어떨까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 대주주 양도세로 12월 달에 시장이 흔들릴 때 볼만한 종목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종목을 뽑기가 굉장히 애매할 거거든요. 애매한데 상대적으로 저 교집합을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시장에서 소외가 됐었던 것들 그리고 소외가 됐을 때 올라오는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실적이 되는 것들 혹은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실적이 잘 안 보이면은 내년에 라이센스 아웃이라든 신약 개발 기대감 있는 것들
그 중에서 일상이 진행돼 가지고 어느 유의미한 결과가 기대되는 것들 중에서 뭐 뽑을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이제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어렵고 내일 뭐 하루 이틀 계속 그러겠다. 그러면은 눈에 종목을 내 찾아야 되겠다는 것보다는요. 조금은 뒤에 서서 우리 방송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이 회자된다 해가지고 그거를 관심 종목에 추려놓는 거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 그러면 언제 얘기를 했고 이게 왔다 갔다 했다 하면은 이게 어느 정도 빠졌구나 이게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지금 그런 관점에서 지주사들의 움직임도 최근에 괜찮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네. 들던데요. 근데 지주사는요,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SK가 대표적이죠. 그렇죠, SK가 네. 대표적이죠. 네. SK가 사실은 지주사는요, 지금 시점에서 좀 뭐라 그럴까요? 배당에 대한 매력이라든지 혹은 시장에서 참여하기가 어려울 때 우리가 일종의 피해 있는 대피처로서 볼 수 있을 정도의 지주사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매매를 몇 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수익이 그렇게 안 나요. 그러니까 높지가 않죠. 네, 그냥 한 2, 3% 정도, 1, 2% 정도의 부분이니까 이거죠. 왜 걱정이 되냐면은 이제 지주사는 안정적이고 정말 차트도 안정적이고 이걸 보고서 누가 안 좋다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주식을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바꿔 타는 거 어떤 선택이 옳을지 안 옳을지는 고민을 먼저 해보자라는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20%, 15% 손절을 치고 기대 수익률은 4%짜리 들어가는 것 자체가 뭐가 맞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좀 경험적으로 봤을 때 지주사 종목들이 크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시장이 조금 조정받은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돈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마지막에 지주사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오르는 게 우선주, 맞아요. 그다음에 이 지주사 이런 얘기를 하기는 기분 나쁜데 그럼 갑자기 요새 우선주 좋았고 지주사 좋았고 오늘 시장이 까지고 네, 그러니까는 제가 그래서 조금은 이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 하락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시장이 갈 데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면은 새로운 걸 다 찾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는 워낙 지금 순환매를 생각해 보시면 조선주도 순환매 돌았었고요. 방산도 돌았었고요. 뭐 반도체, 2000년도 한 번씩 올랐었고요. 그러니까는 좀 오래 주도했던 섹터 한 번씩 순환매 돌긴 돌았어요. 일단 지금. 그러면은 그 다음이 뭐가 될지. 우리가 지주사를 찾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다음이 뭐가 될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거는 12월 첫째 주보다는 한 4주차, 3주차 정도 조금씩 태어나니까는 그런 섹터가 뭐가 될지를 미리 공부를 하고 그것의 대상을 좀 쳐다보면은 제가 보기엔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각도에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제 우리가 버텨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셨던 그러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으로 사는 구간은 아닌 거죠. 그냥 이렇게 좀 보초병 정도 보내는 정도? 그렇죠.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저도 좀 놀란 게 뭐냐면은 아예 손을 놓고 계신 투자자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좀 정말 찾으려고 하시다가 포기다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최근 며칠 전까지 계속 찾다고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분 아예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빼고요. 최근에 찾다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요. 찾아보면은 해볼 만한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일부 매매 팁이 뭐냐면 조금씩 던져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어떤 분이 있었냐면 저기 그 중국 폐렴 때문에 종목들 그 제약 관련주들이 많이 쉬고 중국 폐렴 때문에 뜰 것 같았는데 쉬고 있었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한 2개 정도를 정찰병원 보내놓으셨대요. 그러니까는 그것도 급등 나오니까 차익 실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지금처럼 매매가 어려운 장에서는요 절대 몰빵 혹은 한 번에 다 한 종목을 사는 건 아니라는 거고 그건 당연한 거고 사더라도 처음에 조금씩 매수 조금씩. 근데 급등에 있는 건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은 급등에 있는 걸 따라잡을 장이 있고 아닐 장이 있는데 따라잡을 장은 11월 한 중순에서 11월 말까지 정도 따라잡으면 했습니다. 근데 12월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급격하게 변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오른 거를 쫓아서 내가 추격 매수라고 그러죠. 추격 매수하면 그냥 바로 꼬리가 달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좀 매매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쨌건 그 가장 또 최선의 방법을 또 찾아야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산다고 했을 때 매도는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좀 빠르다 하더라도 1월 달을 대비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매수는 적어도 그러니까는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포지션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가족분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내 계좌의 포트에 현금이 얼만큼 남아 있는지 이거부터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종목들 있잖아요. 이 포트 안에 종목의 꾸러미보다 이 현금 비중이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많이, 그러니까 항상 잊으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강조를 하는데도 또 잊었대요. 매일매일 하더라도.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죠. 계좌가 현금 70% 있어요. 그럼 지금 사도 되는 겁니다. 좋은 것들이 많이 빠진 거 조금씩. 그런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저기 아무리 좋은 HBM이면 뭐합니까? 현금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은 현금 조금이라도 숨을 쉬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계좌상의 관점의 차이가 많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는 게 섹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현금이 적당히 있다 치고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12월 1주에서 2주 차의 매매, 2주 차의 3주 차의 매매, 그리고 내년을 보는 매매가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거를 다 쫓아가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그러니까는 조금은 지금부터 매수에 대한 관점은 오히려 내년을 볼 수 있는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1월 달을 대비할지 이제까지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유한타증권 박현상 차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임수열입니다. 이번에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특별한 이벤트를 진행하는데요. 8.15 모니터 가족분들이 하나증권 신규 계좌를 개설하시면 특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은요, 국내 주식을 살 수 있는 3만 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혜택은 하나증권과 함께하는 8.15 머니쇼 초청 받으실 수 있는 초청권입니다. 8.15 머니쇼는 특별한 강사진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리미엄 세미나로 매회 500분을 초대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소수점 주식 혜택을 드릴 거고요. 하나증권 계좌를 처음 만드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제 혜택 받는 방법 알려드리죠. 영상 하단부 더보기란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야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증권과 8.15 모니터기 함께 주식으로 하나 되다.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